wish I had known, but at least now I know. 가장 먼저 이 허스텔라 원더베지 주시 트리트먼트 에센스 발라줄게요. 요거는 스킨케어 첫 단계에 사용하는 퍼스트 에센스인데요. 이렇게 약간 물처럼 찰방찰방한 토너 타입입니다. 제가 진짜 이 구역의 항산화 처돌이잖아요. 기능성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항산화 처돌이인데 저의 뉴 찐템입니다. 보이시죠? 벌써 이만큼이나 썼어요. 일단은 요거를 이렇게 화장솜에 듬뿍 적셔서 아낌없이 듬뿍 적셔준 다음에요. 이게 항산화 에센스거든요. 보통 항산화 에센스 하면 좀 무거울 것 같고 그렇지만 이렇게 산뜻한 워터 타입 제형이라서 진짜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피부결 정돈이 잘 되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화장품 성분 되게 많이들 따지시잖아요. 성분을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만한 게 화장품 성분 중에 정제수라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정제수는 그냥 말 그대로 수, 물이에요. 근데 이 제품에는 그 정제수 대신에 항산화 그리고 피부 장벽 강화에 좋은 케일 잎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90%나 들어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케일 아시죠? 케일 슈퍼푸드로 완전 유명하잖아요. 케일이 진짜 영양소도 풍부하고 그래가지고 피부의 이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데 좋다 그래요. 그리고 피부에 그런 활성산소 있죠. 그 활성산소가 피부를 좀 노화를 시키는 건데 활성산소를 좀 억제시키고 그래서 피부의 노화를 좀 막아준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장벽 케어까지. 얼마나 똑똑한 제품입니까? 근데 이 제품이 약산성에다가 비건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좀 피부가 민감한 분들, 그런 분들도 좀 안심하고 사용하기 좋을 만한 제품이고요. 저는 이거를 손에 한번 덜어서 한 번 더 레이어링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덜어낸 다음에 이렇게 피부결 방향대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제품에 케일잎 추출물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바질잎수도 들어있대요. 케일에 바질에 진짜 무슨 온갖 좋다는 식물은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 바질잎수도 피부 항산화는 물론 장벽 강화 그런 케어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진짜 이번 겨울 접어들면서 피부가 진짜 심하게 뒤집어졌어요. 물론 지금은 괜찮지만 여전히 좀 새로운 걸 쓰거나 그러면 바로 좀 가렵게 오돌토돌 막 올라오고 뭐 잘못 먹기만 해도 그런데 요거는 뭔가 성분이 다 약간 식물 관련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고 약산성에다가 비건 제품이라서 그런지 좀 사용할 때 피부가 되게 편안한 느낌? 항산화 에센스긴 하지만 퍼스트 에센스고 그리고 좀 제형 자체가 무겁지 않고 소리 들리세요? 이렇게 갑자기 ASMR 소리가 이렇게 들릴 정도로 찰방한 물 제형인데 그렇다 보니까 무겁고 끈적이지 않아서 좀 성별 따지지 않고 나이대를 따지지 않고 사용하기 좋을 만한 그런 항산화 에센스인 것 같아요. 건조함을 진짜 많이 느낀다 그러면은 스킨팩으로 활용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한번 닦아내준 다음에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주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제형 자체가 좀 여러 번 레이어링 하기에 좀 좋을 만한 그런 제형이에요. 그리고 요 다음에 요거 허스텔러 리틀 드롭스 리버스데이 앰플 발라줄게요. 요거는 결이랑 탄력 케어 해주는 그런 앰플인데요. 자, 이렇게 큰 용량, 작은 용량 있는데 작은 용량은 이미 벌써 다 썼고요. 요즘은 요거 큰 용량 뜯어서 쓰고 있습니다. 뭔가 이 컬러 자체부터 피부 탄력? 그런 케어에 되게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진짜 이 구역 자타공인 결 집착러의 뉴 찐템입니다. 이게 허스텔러가 일단 뭐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좀 숨은 앰플 맛집이거든요. 근데 앰플 맛집 허스텔러에서 작년 가을에 출시한 그런 결 탄력 케어 앰플이고요. 뭐 제가 사실 허스텔러의 제품을 다 써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써봤단 말이에요. 근데 허스텔러 앰플들이 대체적으로 진짜 빠르게 스며들고 제형감이 대체적으로 무겁지 않고 좀 산뜻한 그런 제형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는 조금 가볍다?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좀 있었는데 요거는 진짜 허스텔러 앰플 제가 써본 것 중에는 가장 마음에 들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 원더베지 주시 트리트먼트 에센스 요 제품에는 케일잎 추출물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 리버스데이 앰플에는 정제수 대신에 비트 뿌리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바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비트 뿌리 추출물이 탄력 케어에도 좋지만 피부 보습이나 진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 피부 뒤집어지면서 건조해지기 쉬울 때 딱 사용하기 좋을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결 케어 성분이랑 이 피부 컨디션을 좀 유지해주는,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성분들까지 들어있다고 해요. 제형은 이런 제형이고요. 아무래도 뭐 피부 결, 탄력 이런 거에 좋다고 하니까 되게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전혀 무거운 제형이 아닙니다. 그 탄력 케어 제품들 특유의 찐득거림이 있거든요. 무겁고 답답하고 찐득한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 찐득하게 늘어나는 그런 것도 없고 되게 빠르게 워터리하게 싹 스며들면서 다 흡수되고 나서 살짝 쫀쫀하게 차오르는 느낌이에요. 바르고 난 직후에도 좋은데 밤에 이제 듬뿍 도포해주고 자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진짜 피부결이 달라요. 진짜 매끈한데 쫀득한 그런 게 가능합니다. 진짜 가볍게 진짜 싹 스며들어요. 이게 결이랑 탄력 케어 앰플답게 피부결 개선은 100% 만족을 받았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3중 탄력 개선 임상 테스트까지 완료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제형이 막 무겁지 않아서 이렇게 여러 번 레이어링 해줘도 전혀 답답하거나 끈적이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결이랑 탄력 케어 제품이지만 민감성 피부인 분들도 맘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민감성 피부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대요. 근데 피부 자극 지수 0.00으로 무자극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까 앞서 사용한 그 원더베지 주시 트리트먼트 에센스랑 함께 사용을 하면은 무겁지 않은데 속건조도 잡아주고 탄력도 잡아주고 피부 결까지 잡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완전 꿀조합입니다. 와, 광 도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미쳤다. 아니, 퍼스트 에센스랑 앰플만 발라줬는데 이런 피부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주고 이 퍼스트 에센스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요즘에 이렇게 퍼스트 에센스 제품을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이렇게 코팅해주듯이 바르는데요. 아주 좋더라고요. 이렇게 퍼스트 에센스랑 앰플만 발라도 피부가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표현이 돼서 베이스 메이크업도 아주 찰떡으로 잘 먹는답니다. 전혀 밀리는 것도 없고요. 이렇게 광이 진짜 무슨 화보에서 볼 법한 그런 광 아닙니까? 이렇게 스킨케어는 퍼스트 에센스랑 앰플만 이렇게 발라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지금도 충분히 촉촉하기 때문에 크림까지 굳이 바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선크림은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발라주도록 할게요. 오늘 메이크업은 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찐 30대가 된 저니까 조금이라도 젊어 보일 수 있도록 뭐 20대 초반처럼 보일 수는 없지만 20대 후반까지로는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추럴한 무드의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진한 메이크업도 분명히 기분 전환에 좋고 진짜 좋은데 이렇게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꾸안꾸 느낌? 원래 내 피부가 좋은 것 같고 원래 내 이목구비가 이런 것 같은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초 장난 아닌데? 이렇게 해주고 오늘은 그래서 파운데이션도 좀 얇게 촉촉하게 발리는 제품을 얇게 발라줄 거예요. 얇게가 포인트입니다. 파운데이션은 요거 VDL 퍼펙팅 글로우 세틴 파운데이션 사용해줄게요. 컬러는 V02 컬러고요. 이렇게 손등에 덜어서 스패츌러로 얇게 한번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물먹인 이 하이드로 스펀지로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줄게요. 사실 이런 베이스 표현은 좋은 파운데이션을 써야 하는 것도 맞고 좋은 도구를 써야 하는 것도 맞지만 진짜
기초 스킨케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피부 컨디션을 좀 끌어올려줘야 베이스 메이크업이 잘 먹으니까 아무리 좋은 거 발라도 내 피부가 지금 엉망이면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 기를 좀 닦아줘야 이게 고르고 균일하게 잘 먹으니까요. 이게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막 이제 깐 도로 있죠. 되게 균일하게 잘 깐 새 도로를 운전할 때랑 노후된 쩍쩍 갈라진 도로를 달릴 때랑 느낌이 달라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운전 안 하는 친구들은 공감을 못 하겠죠? 스패츌러로 얇게 깔아줍니다.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얇게 한 겹 깔아주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피부가 진짜 미쳤다. 이렇게 깔아주고 그 다음에 눈가는 좀 칙칙한 느낌을 없애려면 제대로 커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파데에 조금 남은 거랑 컨실러를 믹스해서 좀 커버를 해줄 거예요. 루나 롱래스팅 팁 컨실러 0.7 아이보리 컬러인데요. 눈가 커버하면서 이렇게 얼굴 중앙 부분도 살짝 커버를 해줄게요. 눈가나 입가 이런 데는 칙칙하면 자칫 사람 인상 자체가 좀 칙칙해 보일 수 있어서 꼼꼼히 커버를 잘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신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르면 이런 주름 같은 데 끼일 수 있고 텁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양 조절이 아주 관건입니다. 이렇게 눈가까지 꼼꼼히 커버를 해줬고요. 눈가는 그래도 파우더 처리를 좀 해줘야 하니까 눈가만 파우더 처리를 조금 해줄게요. 이거 언스 레디게스 블러 파우더 눈썹 사이사이랑 이렇게 눈가 파우더 처리를 눈가에 잘 안 해주고 섀도우를 발라버리면 유분기 때문에 섀도우가 막 뭉치고 경계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눈썹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킨푸드 초코 아이브로우 파우더 케이크 2호 그레이 브라운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눈썹을 살짝 채워줄게요. 이따가 펜슬로 모양을 잡아줄 거라 너무 눈에 띄게 빈 부분? 그런 부분만 좀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뛰드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 2호 내추럴 브라운 이걸로 모양을 조금 더 선명하게 잡아줄게요. 대신 오늘의 컨셉은 내추럴이기 때문에 너무 진해지지 않게 막 모양을 인위적으로 바꾸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고요. 에크멀 라이브 브로우 텍스처라이저 클리오 차콜 이걸로 눈썹 결을 좀 살려줄게요. 이 한 올 한 올 살아있는 그 느낌 아시죠, 여러분? 역방향으로 쓸어주고 정방향으로 빗어주면서 모양을 원하는 대로 좀 잡아줄게요. 그리고 붉고대로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를 해줄 건데 섀도우는 디어 온 선셋 앤 모먼트 섀도우 팔레트 이거를 써줄 건데 컬러가 좀 강렬하죠? 이걸로 내추럴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이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레트를 가지고 온 이유가 보면은 이렇게 뿔그리한 컬러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따가 언더 쪽에 조금 포인트를 줄 거예요.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 컬러랑 이 컬러를 믹스해서 음영감을 살짝 주도록 할게요. 음영감 안 들어가면 또 섭하잖아요. 이 음영감이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은 들어가는 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대신 너무 딥한 컬러 말고 내 스킨톤의 음영 섀도우 컬러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도 빠짐없이 등장한 노베브 언더 아이 마스터. 오늘은 이 섀도우는 안 쓸 거고 이 컨실러만 쓸 거예요. 이 컨실러 부분으로 눈 밑부분을 좀 밝혀줄게요. 살짝 조금 평소보다 a little 동안처럼 보이려면 또 애교살 메이크업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중안부가 긴 분들은 여기 여백을 좀 줄여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블러셔랑 애교살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저는 늘 애교살 메이크업을 빼먹지 않고 하는 이유가 중안부 여백을 좀 줄여주거든요. 이 팔레트로 돌아와서 이 컬러 있죠?
이 컬러 애교살에 발라줍니다. 오늘은 그래도 내추럴 무드 메이크업이니까 너무 막 내 애교살에 봐 이런 느낌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도톰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이 위에다가 이 컬러 있죠? 살짝 쉬머한 골드 샴페인? 베이지 골드? 그런 컬러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더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발라주고요. 팔레트에 보면은 이 컬러 있죠? 이 컬러랑 이 컬러 살짝 믹스해서 아이라인 꼬리를 그려줄 거예요. 오늘은 아이라이너로 전반적으로 막 또렷하게 모양을 잡아주는 것보다 섀도우로 음영감을 줘서 좀 더 자연스럽게 커 보이도록 해줄 거예요. 아무래도 그리고 내추럴 메이크업이니까 점막이 너무 꽉 채워져 있는 것보다는 비워져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점막은 채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점막이 너무 잘 보이는 눈이다 하면은 옅은 브라운 컬러 섀도우로 살짝 채워주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섀도우로만 해줬는데도 뭔가 눈이 좀 길어졌죠. 그리고 팔레트로 돌아와서 이 컬러랑 이 컬러 살짝 믹스해서 이렇게 언더 삼각존 살짝 채워줄게요. 지금 눈이 약간 이렇게 올라붙어 보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내려주는, 트여주는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인도 라인인데 삼각존 작업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살짝의 붉은기를 넣어서 조금 아련한 느낌으로 눈 앞머리 쪽도 터치를 해주고 삼각존 채운 쪽? 안 채운 쪽? 여기까지 다 채우진 않았어요. 일자가 되도록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아까 사용했던 이 언더 아이 마스터 컨실러 부분으로 이 라인 밑부분에 살짝 터치를 해줘서 조금 더 트여 보이게 해줄게요. 아이라이너를 사용하는 대신 이렇게 섀도우로 눈매를 자연스럽게 보정을 해줍니다. 마치 포토샵 하듯 조금씩 발라가면서 내 얼굴을, 내 눈매를 보정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발랐던 이 컬러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경계졌을 수 있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터치를 좀 해서 정돈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속눈썹 한번 빗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속눈썹 펌을 했어요. 그래서 뷰러는 좀 생략을 할 건데 뷰러를 하신 후에도 속눈썹을 이렇게 한번 빗어주시면 조금 더 깔끔한 속눈썹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스카라도 중요하고 뷰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속눈썹끼리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얽혀있는 상태에서 마스카라로 바르면 그대로 굳잖아요. 그래서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한번 잡아주고요. 마스카라는 뭘 바를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 또렷하게 연출이 되는 블랙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렇다고 브라운 컬러는 뭔가 저는 속눈썹에 브라운 컬러가 얹어지는 게 별로더라고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취향? 그래서 오늘은 이거 앤디얼 무드 메이크 마스카라 볼륨 앤 컬 1호 애쉬 블랙을 사용해줄 거예요. 약간 짙은 고동색? 그런 컬러라서 블랙과 브라운의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제형 자체? 그런 거는 제 스타일은 아닌데 이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막 두꺼워 보이지 않게 속눈썹끼리 엉겨 붙지 않게 이렇게 가볍게 한 번만 쓸어줄게요. 특히 이렇게 섬유질이 들어있는 마스카라는 막 지그재그로 바르면 그 섬유질이 이 속눈썹 사이사이에 막 붙어가지고 깔끔하게 연출이 안 되거든요. 좀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마스카라를 발라주고요. 언더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안부 길이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이렇게 눈 밑에 포인트를 많이 주는 게 더 낫더라고요. 중안부가 긴 것도 한몫하지만 저는 이 눈썹과 눈 사이가 좁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넓은 분들은 여기 뭐 섀도우 컬러라든지 펄이라든지 마스카라라든지 많이 들어가도 괜찮겠죠? 속눈썹 펌을 했지만서도 붉고대를 하는 이유는 이 마무리 단계에서 이것들을 걷어내주기 위함이에요. 붉고대가 속눈썹 컬을 고정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좀 뭉쳐있는 마스카라를 걷어내기에 아주 좋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입니다. 굉장히 심플,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해볼 건데요. 블러셔는 오늘 이렇게 액상 타입을 사용해 볼 거예요. 왜냐면 이 촉촉한 광을 덮기에는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액상 타입 블러셔를 사용해 줄 거고요. 요거 네케르 베일 레이어 치크 1호 이리스카 누드 요거랑 그리고 3C 쉬어 리퀴드 블러셔 조이풀 어페어 요거를 믹스를 해볼게요. 요게 네케르, 요게 3C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믹스를 해서 이렇게 은은하니 예쁘다. 이거 두 개 섞어주니까 아주 딱 예쁘네요. 이렇게 해주고 살짝 경계진 부분은 아까 파데 발랐던 이 스펀지로 경계 부분만 살짝 톡톡 두드려서 좀 풀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 글린트 스틱 하이라이터 듀이문 이걸로 얼굴에 광을 조금 더해줄 거예요. 오늘은 진짜 광이 광했다. 그런 느낌? 퍼프에 묻혀서 이렇게 빛을 받으면 예쁜 부분 있죠? 이런데 살짝 더해줄게요. 와우, 코끝에도 아까 발랐던 블러셔를 이런 훌륭한 브러쉬에 묻혀서 코끝에도 살짝 붉은기를 좀 더해줄게요. 요새 인스타 보면 이런 포인트 많이 하더라고요. 살짝 추워서 코 빨개진 것 같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너무 얼굴이 전체적으로 번떡이면은 이거는 광이 아니라 좀 기름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용했던 파우더로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이렇게 코 옆이나 이런 데는 광이 돌면 또 안 예뻐요. 코 주변은 좀 잘 잡아줄게요. 이 눈썹 근처 광이 좀 없는 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팔자. 그리고 이제 립을 발라볼 건데요. 립도 약간 이런 무드 내추럴한 느낌으로 클리오 듀이 블러 틴트 누드 블룸 발라주도록 할게요. 아주 예쁩니다. 발림감은 촉촉한데 마무리감은 조금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마르고 나면 한 번 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이 네케르 블러셔로 립 라인을 좀 스머징을 해줄 거예요. 살짝 오버립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 위에다가 촉촉이 글로스를 덧발라줄 겁니다. 테라 센슈얼 리프레쉬 오일 2호 노네임 이거를 발라줄게요. 아주 듬뿍. 예쁜데? 저 말고 립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쉐이딩을 해주면 되는데 쉐이딩은 이거 에뛰드 그림자 쉐이딩 재탄생 이걸로 해주도록 할게요. 두 컬러를 믹스해가지고 내추럴 메이크업인데 쉐딩만 또 너무 막 티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얼굴 안쪽에 들어오지 않도록 바깥쪽 선을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그리고 저처럼 중안부가 긴 분들은 콧대가 낮고 코끝이 높아야 조금 이렇게 얼굴이 더 입체감이 살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하이라이터를 주지 말고 이렇게 콧대를 한번 끊어줍니다. 콧대부터 일직선으로 뻗어버리면 이렇게 얼굴에 세로가 강조가 되는 거니까 이 세로 부분을 한번 끊어주는 거예요. 이 끊어주는 부위는 사실 뭐 여기를 끊어줘도 되지만 저는 여기를 끊어주면 제 이목구비랑 좀 더 잘 맞더라고요. 예전에 샵에 갔을 때 이렇게 해주셨었는데 그 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술 선 위에 이렇게 쉐딩을 해주면 입술이 조금 더 뿅해 보여요. 마지막으로 애교살 그림자 효과를 주고 마무리를 할게요. 눈매 교정에 활용점정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완성! 자, 이렇게 저는 메이크업을 다 마쳤고요. 오늘 어떻게 평소보다 조금 어려 보이나요? 오늘 스킨케어부터 베이스까지 조합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단순히 광 문제가 아니라 결이 진짜 좋아 보이지 않나요? 기초를 오늘 많이 바르지 않고 퍼스트 에센스랑 앰플 그렇게 딱 두 가지만 발랐는데도 이렇게 매끈한 피부 표현이 완성이 됐습니다.
푸석한 피부결, 들뜨는 메이크업, 그리고 계속되는 속건조 그런 게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사용한 허스텔러 퍼스트 에센스랑 앰플 그 조합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촉촉하고 내추럴한 나름의 동안 메이크업은 끝이고요. 동안처럼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죠 뭐.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